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경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유명한 비평가인 칼 마르크스의 생각을 좋지 않게 생각하죠.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 및 경제 사상은 비참하게 계획된 경제와 독재 정권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크스를 성급하게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한 자본주의에 대한 진단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는 가이드로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수정될 것이며 마르크스의 분석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의 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곧 그는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계급체제의 전복과 사유재산의 폐지를 지지하는 작은 지식 집단이죠. 그는 기자로 일하면서 독일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영국에 정착했죠. 마르크스는 엄청난 수의 책과 기사를 썼습니다. 때로는 그의 친구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유형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시대에 마르크스는 가장 지적이고 지각 있는 비평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확인한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현대 노동은 소외됩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큰 통찰 중 하나는 노동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성취가 가능하려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물건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것은 우직하고 강하며 정직하고 우아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어떻게 노동이 우리 내부에 좋은 것을 외형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현대 노동이 엄청나게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업화는 현대 경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한 근로자가 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르크스는 현대 노동이 소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과 실제로 느끼는 사람 사이에 단절감이 생기는 거죠. 당신이 이상적으로 존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단절감입니다. 현대 노동은 위험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완전히 소모시킵니다.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 일부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로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부자가 되려면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가장 명백한 예언일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본가들이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광범위한 이익 마진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원시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본가들이 독창성과 기술적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 마르크스는 훨씬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익은 단순히 도둑질이며 당신이 훔치는 것은 노동자의 재능과 노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 팔 수 있는 일을 한 대가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은 착취의 고급진 단어입니다. 자본주의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막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일련의 위기를 내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는 모든 자본가에게 곧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적 위기는 과거의 위기보다 풍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공장과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 집, 괜찮은 학교와 병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를 희망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격분시켰습니다. 현대 경제가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 일부만 일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자유로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경멸적인 단어, 실업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로운 상태라고 불러야 됩니다. 선량한 이유가 있는 실업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석탄을 얼굴에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여가도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너무 많은 잉여 자본을 만드는 대기업의 돈을 모든 사람에게 재분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대한 예수의 약속처럼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언이죠.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에게 나쁘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부르주아적 결혼 뒤에 놓인 슬픔과 비밀스러운 고통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결혼은 실제로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고, 부르주아 계급은 긴장과 억압, 분개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재정적인 이유로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그 사람의 삶의 핵심에 두도록 강요하여 더 이상 깊고 정직한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 경향을 물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재정적 제약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죠. 여성의 억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20세기의 응답은 여성들이 노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대답은 더 미묘했습니다. 이 페미니즘 주장은 단지 인간 노예를 영속시킨다. 여성이 남성 동료의 고통을 모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르크스처럼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마르크스의 일이 중요한 측면은 경제 시스템이 우리가 아이디어에 색을 칠하는 교활한 방법이 있음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을 창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모든 종류의 것을 믿는 곳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체계와 관련이 있는 진정한 가치 판단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많이 쉬는 사람은 죄인, 더 많은 소지품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 있는 일들은 항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악은 최상위 계층만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모든 인간 계층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경제적이며 수능적이고 정치적으로 안락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르크스는 그릇된 자본주의의 윤곽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미래를 원했다는 것을 일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공산당 선언에서 재산이 없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높은 소득세, 은행, 통신 및 운송 사업의 중앙 통제, 무상 교육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공산주의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성의 다른 측면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침에 사냥을 하고, 오후에 낚시를 하고, 저녁에 소를 키우고, 저녁 식사 후에 비평하기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가 런던으로 이주한 후 그는 프리드리 엥겔스의 부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맨체스터에서 면화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죠. 마르크스는 그의 책 커버에 엥겔스로부터 많은 업적과 빚을 지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후원한 셈이죠. 두 사람은 서로 추켜 세우는 시를 쓰곤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마르크스가 잘 알려진 지식인은 아니었죠. 기득권층과 평범한 마르크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그들의 저술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운동의 일부를 이루는 핵심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마르크스는 의학 초기에 훌륭한 의사와도 같습니다. 그는 병의 본질을 잘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고충에 대한 그의 진단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찾아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우리는 깊이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요점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